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첫날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귀성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고속도로는 밤새 몸살 앓았습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귀성길 정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KTX 개통으로 호남선의 중심이 될 새 송정 역사가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광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역귀성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 내 분신 사망과 관련해 금호타이어노조가 집회를 열고 도급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아침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교통 정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 출발하시면 광주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꽤 걸리실 텐데요.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광주까지 6시간 10분, 목포까지는 6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교통 정체가 하루 종일 계속되면서 정오쯤 도로가 가장 밀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막히는 시간에 광주까지 최대 6시간 40분, 목포까지는 7시간 40분이 걸리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에는 정체가 심한 구간이 없지만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홍성 부근 15km 구간, 합성휴게소에서 서해대교까지 26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연휴가 주말을 쉬면서 길어졌기 때문에 귀성객도 지난해보다 7%가량 늘어났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하루에만 35만 9천 대의 귀성 차량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휴 내내 162만 9천여 대가 광주 전남에 들어오겠다고 내보았습니다. 귀성도 귀경도 설 당일인 내일이 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연휴가 길어 어느 정도 분산 휴가는 있긴 하지만 내일은 빠져나가는 차량과 들어오는 차량이 가장 많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와 대전시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은 어제 광주시청에서 만나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가 익산역까지만 운행하게 되면서 호남과 충청의 연계가 끊기게 됐다며 호남고속철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호남선 KTX의 연장 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시장은 특히 서대전과 익산 구간의 철로를 직선화해 KTX 운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남고속철도가 무늬만 고속철도였다면 4월부터는 진짜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속도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텐데요. 주요 역의 기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용욱, 이계상 두 기자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 중인 호남 KTX입니다. 기존 KTX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직접 타고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KTX를 타자 잠시 뒤 시속 300km에 육박합니다. 광주와 서울을 1시간 33분 만에 주파하는 속도 혁명인 겁니다. 승차감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비좁았던 앞뒤 좌석 간 무릎 공간을 넓혔고 등받이 경사도 더 기대기 편하도록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를 설치해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고 통신 속도가 향상돼 통합 품질 저하나 인터넷 장애가 개선됐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차량이 제작돼서 운행이 되면 고객들은 더 많이 그리고 더 편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남선 KTX의 운행 횟수는 주말 기준으로 지금보다 4회 더 늘어납니다. 내년에 수서발 KTX가 개통돼 추가 증편이 이뤄질 경우 운행 간격은 40분에 한 대에서 30분에 한 대꼴로 단축됩니다. 또 내년에는 수서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새로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20여 편 정도 추가 증편이 호남선에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광주와 서울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시키는 호남 KTX의 속도 혁명은 주요 역사의 위상과 역할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KTX가 몰고 올 주요 역사의 변화가 무엇일지 이계상 기자가 전합니다. 호남 고속철도 시대가 열리면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익산역 일대입니다. 서울 익산을 오가는 KTX 운행 편수가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오가는 KTX와 ITX 새마을 열차가 이곳에 정차하기 때문입니다. 전라선과 장항선을 갈아타려는 승객들도
익산역을 거쳐야 하다 보니 교통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호재와 맞물려 복합환승센터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명품 보석을 전시를 해서 고객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변방에 불과하던 광주 송정역은 고속철 개통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게 됐습니다. 현재 송정역으로 오가는 유동 인구는 5천여 명 수준인데 고속철 개통 후에는 13,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쇼핑몰과 주차장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가 2, 3년 사이에 들어설 예정인 터라 상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저녁이나 점심이나 이럴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열차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반면 반세기 동안 광주의 중심 철도역이었던 광주역은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용객들이 급격히 줄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주의 남과 북을 단절시키는 주범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지역 정치인들은 KTX 광주역 진입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폐쇄시키고 발전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다가올 변화라면 혁신도시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혁신도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역귀성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이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공기관마다 전세버스 행렬이 늘어선 혁신도시. 오전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3355 버스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짐을 끌기도 하고 손에는 한아름 선물 보따리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역기성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로 올해 처음으로 고향 가는 설레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번거롭죠. 왔다 갔다. 물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교통편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새롭죠.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오히려 고향길이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권이 고향인 직원들과는 반대로 대구나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이 고향인 직원들은 이번 명절부터 답답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수도권보다는 교통이 그렇게 많이 안 막힐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또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귀성 행렬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도 많게는 수십 대의 전세버스를 동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관광버스 업계가 설 연휴 동안 작은 특수를 누리게 됐습니다.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떠났지만 혁신도시는 설 연휴 동안 정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한국전력이 정전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연휴 기간 각종 고장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본사와 전국 191개 사업소에서 1,800여 명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이 기간 동안 전기설비 고장에 대해 24시간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해 비상발전기와 임시 송전용 변압기 차량 등 비상용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노래방 안에는 손님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노래방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노래방 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캠프에 활기가 넘친다고 하는데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화면을 담아왔습니다. 환한 얼굴 표정으로 369 게임에 열중인 선수들. 잠깐 짬을 낸 오락 시간이 아니라 엄연한 훈련 시간 풍경입니다. 훈련 시작에 앞서서는 춤 실력을 선보이며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신임 김기태 감독이 이끄는 호랑이들의 일본 전지훈련. 가장 달라진 점은 훈련장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에 넘쳐난다는 점입니다. 감독님, 코치님들이 좀 선수들을 분위기 좋게 잘 이끌어 주셔서 분위기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고 알게 모르게 패배감에 젖어 있던 선수단. 김기태 감독은 팀 리빌딩의 첫 목표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비 위치 바꾸기와 홈런 이벤트 등 훈련의 놀이를 접목시켰고 반복되는 훈련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훈련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즐거워야죠. 일단 첫 번째는 선수들이 즐겁게 하는 게 좋아하는 운동, 제일 잘하는 운동 하는 거니까는 즐겁게 하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전지 훈련에 나선 지 한 달 남짓. 어느새 선수들의 훈련 태도는 해보겠다를 넘어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캠프가 제일 그래도 준비도 잘 되는 것 같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감독 코치님 또 선수들 같이 이렇게 야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 호랑이 군단은 올 시즌 반드시 부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전남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 동안 지역구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박혜자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연휴 첫날부터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설 인사와 함께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우윤근 의원과 신정훈 의원 등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산업 현장과 농어촌 마을 등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민심을 잡기 위해 설 연휴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 동안 광주은행의 금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광주은행은 설 연휴 동안 전산센터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오늘 밤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37시간 동안 은행 거래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단되며 사고 신고와 문의는 광주은행 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산강 승천보에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설인 내일부터 사흘 동안 승천보 다목적 홀에서 사물놀이와 전통무용, 가족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연만들기와 제기 만들기 등 민속놀이와 함께 새해 소망 써주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2년 전에 치어가 잡히지 않아서 폭등했던 민물장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도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던 새끼 민물장어 가격이 지난해 초 1,000원에서 1,400원까지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새끼 민물장어가 200g 이상 자라서 출하되는 지난 여름부터 시장 가격도 40%가량 낮아졌습니다. 요즘 가격이 많이 안정이 돼서요. 소비자들께서 많이 찾아주고 주시고 계십니다. 양식시설도 예전에 수차로 산소를 공급하던 지수식에서 물을 순환시키고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순환 여과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지수식에 비해서 질소 배출이 적어 환경 친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을 공급해 질소 순환 주기를 줄이고 산소 공급이 일정해지면서 장어 양식 효율도 20%가량 늘어나고 물 소비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290여 개 민물장어 양식장 가운데 이 같은 순환 여과식 양식장은 절반이 넘는 150곳에 이릅니다. 민물장어 치어 가격은 올 들어 한 마리에 2,400원에서 3,000원까지 오르면서 1kg에 3마리 정도 크기의 도매 가격도 3만 원 선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민물장어 양식업계는 관광철 소비가 늘어나는 오는 5월쯤부터 가격이 약간 오름세를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올해부터 담임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사라집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는 내용의 학교 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신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계획은 담임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교감을 중심으로 한 교무행정지원팀의 행정 업무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업무 정상화 실적을 학교 관리자의 근무 성적 평정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의 어업 피해 보상금이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지급됐습니다. GS칼텍스는 우이산호 사고 피해 지역인 여수, 남해, 하동, 광양 등 4개 어업 피해 대책위원회에 96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어업 피해 건수는 모두 5,182건으로 총 신고 건수의 87%입니다.
지역별로 여수가 42억 원, 남해가 38억 5천만 원, 하동이 10억 6천만 원, 광양이 5억 3천만 원이며 여수 신덕 지역 352건과 개별 수협, 협회 등을 통한 신고 421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